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아, 지금 4시 정도 시간 지났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일단은 어, 개인 회원이시지만 상당히 잘 하시는 분의 한번 잠깐의 어떤 인터뷰를 잠깐 하고, 두 번째는 시장의 변화,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코스닥의 700포인트 돌파가 있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중요한, 여태까지는 기술적 분석을 좀 제대로 안 했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의 2017년도 하반기에 최고의 주식들을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천 종목들도 좀 몇 종목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바로 전화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를 바로 합니다.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네, 아이고. 지금 방송 녹음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 갑자기, 저는 좀 약간 궁금했었는데, 네. 요즘은 좀 시장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좀 어떠세요? 저는 많이 좋아요. 아, 시장 괜찮으세요? 어떤 네, 점이 그런가요? 저는 뭐 금액의 한 50% 정도 평생 투자에서 그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작할 때는 초반에는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한 5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 와, 그래서 이 금액을 갖고 이 금액까지는 제가 그 그렇게 돌려본 적이 없다 보니까 아, 지금 이 금액을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 네.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아, 그 시기라고 봐야죠. 아, 금액이 종목당 조금씩 많이씩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원칙으로 얘기했던 5종목 그 정도만 하자라고 선 해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예, 그 종목 그 5종목 처음에 시작할 때 5종목 예, 정도에서 20% 네, 하자라고 네. 해서 그렇게 하다 보는데 수익률이 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금액이 이제 점점 20%라고 해도 커지다 예, 보니까 그쵸, 예. 이걸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하고 어떻게 음, 뺄까 근데 또 놔두면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그쵸. 하고 그런 음. 부분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 선생님 실례가 안 되면 네, 금액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괜찮으시면? 예, 예. 제가 처음에는 1억 1천으로 시작을 했다가 예, 이거 만나기 전에는 예, 9천만 원까지 빠졌다가 예, 다시 그때 그 7월 말 때 최고로 빠졌을 때가 손절하면서 네, 9천만 원까지 빠졌다가 네. 다시 뭐 1억 그 2천만 원을 더해서 1억 천으로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1억 한 8천 정도 돼요. 수익률로만 다 보면. 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한번, 선생님이 주식 예전부터 하셨던 거는 알고 있지만, 네,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음, 예를 들어서, 어, 한 8천만 원, 예를 들어서 한 8천만 원 정도에서 네, 뭐 한 절반 이상을 좀 따로 빼놓고, 네, 혹은 아예 8천을 완전 다 빼놓고, 네. 그냥 1억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떤가 이런 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놓은 게 네, 포테신라하고 네, 삼성 SDS, 예, 예, 파라다이스, 예, 카카오, 예, NC소프트 이렇게 샀거든요, 지금. 예, 예,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분산이라는 개념을 느끼고 좀 분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어제 같은 경우 호텔신라를 이제 손절하라고 항상 손절을 걸어놓고 있어요. 네, 그게 6%에서 7% 정도의 손절 걸어놓고 그날 고점에 음,
그 고점이 아닌 그날 종가에 다음날 그날 저녁에 손절을 하고 음, 있어요. 7%인데 와, 그걸 예, 어제는 호텔신라를 7만 5천에 손절가를 설정을 해놨는데 네, 이게 내려갔다 올라왔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 600주가 들어가 있었는데 예, 예, 그 수익률은 한 12% 정도 났거든요. 예, 근데 그 동안에 치고 올라오니까 이게 황당해가지고 그,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손절을 수익 실현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냥 아, 놔둬도 계속 그렇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음, 아,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어, 제 느낌에는 저보다 더 오래되셨던 것 같아요. 주식하신 지가. 전 96년도인데, 네, 저는 94년부터 했어요. 그쵸, 잠깐. 예.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오래 하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주식이 사업이랑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어떤 작은 그냥 법인 회사를 차렸을 때, 네, 보통 동생들이나 선배들이 작은 회사를 차렸을 때 실수하는 게, 차렸을 때 자기 월급을 잘 안 가져가고, 네, 계속 회사에서 재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었거든요. 일단은 월급은 정확하게 지켜서 가져가고 네, 회사의 유보는 유보대로 쌓고 네, 나머지로 재투자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네, 그 열정 때문에 모든 게 자기 회사니까 그냥 네, 전부 다 재투자해서 나중에는 잘못됐을 때는 진짜 하나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식도 좀 그런 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셨으면 이제 조금씩 물량을 이제 조금 챙기시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뭐 시간 많잖아요. 많고 네,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 잘하시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아직 젊기 때문에 시간 많으시니까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건 아니고 94년도에는 시작한 게 이제 우리 사주라는 걸 네. 받아서 하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 사주를 18배를 받아서 베팅을 했어요. 예. 사실 최고로 쳐가지고 18배까지 받았거든요. 예. 받은 금액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게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요새 증권 방송도 많이 보거든요. 그 전에 네. 이 집에서 이제 TV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네. 보통 새벽에 재방송하는 증권 방송을 좀 많이 봐요, 요새. 예, 예. 예, 그래서 자꾸 눈이 띄우려고 제가 뭐 책을 음. 읽으려고 해도 뭐 다 읽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예. 보니까 찔끔찔끔 가다 보니까 증권 방송을 주로 많이 보는데 예. 이게 항상 실수하던 거 그 상담하시는 분들 전화 와서 실수하던 그런 옆에서 누가 좋더라 그래서 그런 주식을 많이 제가 10분의 1도 해봤고 예. 뭐 이제 18배도 해서 뭐 수익률을 내본 적도 있지만 실제 예. 10분의 1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 잘하는 건 아닌데 예. 이게 제가 여태 지금 7월 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느낀 예. 거는 그 손절을 네. 이걸 손절이라는 게 그 개념이 그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느껴요. 아, 굉장히, 저도 사실, 중요하다라고 알지만, 손절할 때 사실 저도 너무 마음이 쓰리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날 그 퇴근해서 집에 가가지고 11시, 12시쯤 그 예, 종목을 이제 들어가서 예. 그날 종가에 6%에서 7%를 이제 다 손절을 걸어놔요, 무조건. 어차피 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처럼 뭐 호텔신라처럼 그런 경우도 있긴 하는데, 예, 그래도 그 손절을 해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은 가지고 간다는 게 그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상. 그건 8월, 7월에서 8월 초까지는 진짜 힘들, 마이너스 수익률이었거든요. 힘들었죠. 네. 저희도 엄청 힘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처음에 이제 제대로 수익 낸 게 이제 LG전자를 네, 잡아가지고 예, 그것도 이제 뭐 그때 설명했듯이
저 그 방송에서 저 뭐 상담하는 거 내용 한번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아가지고 더 태웠더니 올라가서 또 그래가지고 그거 LG전자도 9만 원에서 손절해버렸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예. 보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나서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 이게 그냥 많이 먹던 적게 먹던 끝에서 꼭대기에서는 먹을 수 없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냥 아, 꼭대기에서 무조건 손절을 해놓고 올라가겠지. 옛날에는 그냥 올라가겠지. 올라갔으니까 또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리고 내려갈 때는 진짜 TV에서 내 돈은 소중하니까 라고 해서 빠지면 못 팔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손절이라는 이 음, 그 자동 매매라는 그 기능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렇죠. 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아, 그, 혹시, 네. 근데 선생님은 이제 상당히 되게 잘하시는 거거든요. 잘하시는 거고, 혹시 그러면은 저희 같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회사한테 혹시 뭐 바라시는 거나 뭐 이런 거 충고해 주실 거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충고,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충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만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냥 매번 통화로만 하다 보니까 전에 어떤 분이 말씀했듯이 그냥 뭐 모임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아, 뭐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주변 사람들이 이게 투기나 실패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파면 올라라는 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진짜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예,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얘기하면 야 조심해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그 혼자만이 하려니까 그리고 음, 항상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하려니까 그 외로움. 맞아요. 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화도 주시고 뭐 이랬으면 하는 것도 좀 있어요. 아이고, 전화 많이 자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예, 요새는 저는 이제 예, 좀 궁금한 거는 이제 네. SDS가 제일 아, 궁금해요. 네. 삼성 SDS요. 네. 아, 이거 지금 한번 잠시만요. 네. 예, 삼성 SDS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아직도 전혀 어떤 뭐 고점의 징후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좀 이제 오른 것에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버벅대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거 한 22만 원은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선생님이 이거 역시도 제 생각엔 어 수익률로 봤을 때 얼마 정도 현재 구간이세요? 수익이? 오늘로 보면 얼마 전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 물타기라고 위로 올라가면 불타기라고 하잖아요. 네. 네, 좀 불타기를 채웠어요, 사실. 예, 그래서 예. 수익률이 그 전까지는 한 15% 정도 났었어요. 예, 예. 게다가 불타기 해가지고 지금 한 7% 정도? 현재 7% 정도 수익권이신 거죠. 네. 네, 금액으로 하면 뭐 한 450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회사예요, 사실. 네네네. 예. 그 사실 지금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뭐 4차 산업 관련한 정말 수혜주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 회사를 그 어떤 전문가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잘 몰라요. 네네. 이 회사 자체가 원래 이게 그 사실은 좀 감춰져 있었고 내부 네. 사정들 때문에 잘 오픈이 안 돼 있었던 거라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회사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뭐 또 이런 것들보다 진짜 네. 순수하게 수급만 가지고
좀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어떤 나쁜 어떤 이슈, 어떤 수급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일단 수급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일단 그거밖에 지금 볼 게 없습니다. 수급밖에. 근데 오늘 네, 그쵸. 근데 최근에 한 2, 3일에 조금 좀 버벅대는데 다시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요. 일단 조금 더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네, 한 10%, 15% 정도 넘어가면 네, 어차피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은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 ROE 역시도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15% 정도 수익 나면 그냥 손절 바짝 붙여서 따라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요새 감심은 뭐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이쪽 일을 하다 그쵸. 보니까 선생님 아마 이쪽 잘 아실 거예요. 예. 네, 예. 그래서 알고 있어서 예. 일단은 상장하기 전에 이제 비상장일 때부터 SDS 유명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때 좀 살까 했다가 안 사고 최근에 와서 보니까 많이 이제 저점에서 조금씩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제 그쵸. 매수를 들어간 상태라서 그쵸. 네. 그래서 음. 한동안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맞아요. 예. 저도 사실은 이게 비중이 많지 않다면 네, 어느 정도 일정 그 매수 단가 정도에서 한 10% 정도 네, 넘어가면 물량을 조금 줄이고 매수 단가 정도보다 살짝 위 정도의 손절 걸어 놓고 전 좀 장기적으로 봐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최근에 좀 정말 빠르게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한 3, 4주 동안. 좀 네, 빨랐던 것 네, 같아요. 예. 네. 네. 그거 하다가 호텔 신라 때 그런 게 그런 게 계속 몇 번 있으니까 좀 예, 걸지 말까 하다가도 이제 예, 손절을 계속 걸고는 있는데, 예, 근데 손절은 확실히 이 평생 투자를 하면서 네. 손절의 중요성은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뭐 5% 수익 나고 팔았다고 누구한테 혼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수익 난 거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플러스 되면 그게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만 해도. 그쵸? 네. 굉장하신데요. 그 사실 선생님이 저희가 뭐 어떤 무언가를 알려드리는 것보다 선생님이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잘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선생님은 딱히 걱정을 안 하고 해서 전화도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자주 전화하고 좀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뭐 5시부터는 뭐 약속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네. 저희 외근을 나가야 돼가지고. 예, 아이고, 네.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또 하나 그 오프라인 모임이나 이런 거 말고 뭐 하나 뭐 좋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예, 편한 거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거의 네, 우량주만 해요. 네, 네, 아니면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우량주만 하기 때문에 네, 우량주는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또 두 번째는 우량주라도 거래량이 없는 건 안 하거든요. 음, 거래량이 없을 때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요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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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종목을 보더라도 그냥 잠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음, 경우는 간단하게 파라다이스를 보면 저는 12,000원대부터 매집을 하기 예,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예, 최선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래서 뭐 우량주만 하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맞다. 파라다이스 그때 그 바닥에서부터 거의 매일 산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아, 하루에 한 주에서 12주씩 사기 시작했어요. 그쵸. 최저가가 12,800원인가부터 예, 샀어요. 맞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예, 15,000원일 때 그냥 대량 매집하고 그거 네, 딱 끊고 그렇게 와, 했어요. 굉장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제- 실제로 12시 사서 간 네,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음, 마지막에 산 금액이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것도 한 음,
거의 33% 정도 수익률이 그래요, 지금. 그렇죠. 네. 맞아요. 이때 마지막 요- 매수, 예. 네, 마지막 매수하기 전에는 다른 것보다 이게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되게.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 회사를 그만두시면 꼭 저희 쪽으로 같이 한번, 아, 이거 또 저때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네, 지금 이 평생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직장 다니신 분들이라서 그거는 맞아요. 있고 그 여윳돈으로 가져가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한다고 하면 저 이거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고정 현금 흐름이 있어야 네, 마음 편하게 주식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전업을 투자는 저도 말립니다. 네. 사실 저는 말리고, 예,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주변에서 예, 이게 사실 그 전에 못했던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요번에 와서 잠깐 바짝이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사실상 직장 생활하면서 여윳돈으로 한다 생각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아, 거라 예, 좋습니다. 네,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그 전화 상담 요청한 것도 이걸 어떻게 다시 정리를 아, 할까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요새요. 그래서 음, 상담을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네 제시 리버모어라고 있어요. 네네네 예,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제시 리버모 책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 아마 딱 좀 느낌이 제시 리버모어가 직접 쓴 책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아, 예, 저희 그 회원분 중에, 제가 왜, 전화를 이렇게 녹음을 했냐면, 이분은, 사실 손절이란 거를 상당히 정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손절을 몇 번 당할 수 있거든요.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 세네 개 이렇게 샀을 때, 한 두세 개까지도 손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원칙을 계속 지켰다라는 것이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 시장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돌아설 때 이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반드시 계좌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진짜 주식을 잘 하시는 것 같으세요.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센스도 엄청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도 거의 많이 안 드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대단하신 분 같고 그 감도 상당히 좋으셔서 아주 잘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분을 통해서 저 역시도 배우는 게 어, 확실히 손절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모아 나가는 거.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모아야 계좌가 플러스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량주를 고수한다라는 거. 우량주라는 거는 꼭 시가총액이 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작아도 그 업종에서 최고의 실적을 내는 것을 우량주 혹은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배당을 많이 줘야지, 시가총액이 높아야지, 뭐 현금 흐름이 좋아야지 이거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혹시 이분을 통해서 좀 느끼시는 게 있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 드릴 말씀을 이제 해볼게요. 예. 일단은 첫 번째가 시장의 변화라고 해서 어제 어떤 중소형주 예, 잠시만요. 예, 중소형주들의 어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들의 어떤 확산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근거는 실적이었습니다. 어,
코스피, 그러니까 실적은 EPS, 그 실적을 따라간다. 지수는 이런 개념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EPS도 계속 올라갔었고 지수 역수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EPS는 올라가는데 지수가 안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가 아마 어느 순간 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중소형주 안에서, 왜냐면 중소형주들이 가장 많이 소외돼 있었거든요. 중소형주들이 중국에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갔던 중소형주들이 그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없어지면서 다시 빠졌고, 다시 이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논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 그 큰 전제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논리가 논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원칙이나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 심리예요, 심리. 그래서 논리보다 저는 심리가 앞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항상 다 논리대로 주식시장 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관심 있게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오늘 코스닥을 보면 제가 오늘 갑자기 녹음을 하는 바람에 그 방금 통화했던 회원분이 5시에 시간이 어디 일을 가신다고 해서 갑자기 하는 바람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코스닥을 보면 일단 여기가 주간 차트, 여기가 왼쪽이 주간 차트, 이쪽이 일간 차트입니다. 여기 이렇게 점선들을 이렇게 그어놨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처음에 어떤 저항 구간은 요쯤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요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테스트에서 돌파가 됐고, 두 번째 구간을 이제 아마 테스트를 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근데 요거를 좀 보면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700포인트를 돌파했잖아요. 그죠? 코스닥이. 근데 이것들에 대한 마냥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 뭐 제약, 바이오 이쪽이 가장 많았고, 수급으로 보면 잠시만요. 수급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수급에서는 외인과 기관은 팔았는데 개인들이 다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번에 700포인트의 어떤 코스닥의 돌파는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이다라고 보여지고, 그거의 업종은 제약바이오였다. 여기서 이제 저는 약간의 조금 물음표가 살짝 나옵니다. 뭐냐면 개인에 의한 대상승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지수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닥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큰 것도 있었지만 좀 시가총액이 작고 시총이 작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돌파는 저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완전한 돌파라고 좀 보여지기보다는 일단은 7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그 윗선인 요 구간 있잖아요. 이걸 제가 표시해 보면 요 구간 정도가 뭐 한 706포인트 혹은 많게는 710포인트.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 706에서 한 710포인트 정도의 상당히 큰 저항대가 있거든요. 이 저항대를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고 나서 그때 진짜 이 앞전 한 780까지도 돌파할지는 그 다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700포인트가 넘어서 아주 기분 좋지만 일단은 이 구간 안에 있다. 이 구간을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가겠죠. 넘어가는지를 보고 나서 제대로 아마 비중을 늘리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요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또 요걸 연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이렇게 선을 그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흔히 말해서 뭐 저항 혹은 어떤 지지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은 뭔가 왜 이걸 가지고 코스닥의 어떤 저항대를 긋느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종목을 실전으로 사례로 지지 저항이라는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어떤 요인이 가장 큽니다. 심리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아까도 표현했지만 어떤 주식시장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 회사는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 회사이고 인데 이 회사의 전방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 회사가 당연히 수혜주로서 갈 것이다. 뭐 가장 무난하게 듣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유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맞을 때도 있지만 전혀 안 맞을 때도 있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 논리에 앞서서 그 논리에 앞서서 생각해 보면 그럴 것이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더 저는 그 심리가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자주 표현하지만 어떤 주식시장은 자기 실현적인 모습이 좀 있어서 그런 심리들이 모이면 그 개인의 그런 심리들이 모여서 진짜로 시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그것의 심리가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건데 지지와 저항도 그 심리의 역할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 저항대들을 강하게 갭으로 돌파하고 코스닥이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에 대해서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거를 이렇게 했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였던 100원짜리였던 주식이 다시 100원이 되는 과정. 주식을 예를 들어서 사자마자 50원이 된 사람들의 심리. 그래서 다시 주식이 원래 샀던 가격 근처로 올라왔을 때 본전 심리라든지 불안함 이런 것들 그 지쳐있는 힘든 과정들 때문에 보통 원래 매수 가격 근처에 오기 전에 약간의 매물이 출회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 가격대 요때가 심리적인 어떤 저항대가 되는 거죠. 저항 구간, 심리적인 가격대, 저항 가격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동평균선. 평균선. 그죠? 이동평균선 역시도 그런 심리들의 이해로 보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본다. 그러면 나는 21일 이동평균선을 볼 거야 라고 하면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 그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어떤 지지 저항의 모습들이 저는 표현을 이렇게 선으로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이 선 언저리쯤에서의 주가들의 지지 이런 테스트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가격대를 위아래로 만약에 선정을 했다면 이것을 흔히 채널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채널이라고 하고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맞고 빠지고 여기에서 이 구간을 닿지 않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여기를 맞고 빠져야 되는데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빠지는 이렇게 속임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를 이야기할 때 정확한 어떤 선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흔히 이렇게 그 용어까지는 굳이 트랩과 페일리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굳이 그 용어는 필요는 없고 어떤 이렇게 선으로만 딱 인식하지만 않으면 어떤 지지와 저항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지수로 한번 먼저 말씀드려보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코스닥 지수 또 요때의 저항대들 제가 이렇게 선으로 긋지 않고 어떤 박스권의 형태로 그어놨죠. 일부러. 그러니까 이때 쭉 올라왔을 때 요 언저리에 만약에 샀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언저리 한번 눌리고 왔을 때 파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이런 저항대에 맞아서 사람들도 이 저항의 이 가격대를 중요한 자리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의 물량이 이렇게 쏟아졌을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하지만 역시 한 번 더 실패하는. 근데 나중에 이 세 번, 이 마지막에 도전 때 갭으로 돌파하면서 쭉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있죠. 그쵸? 보면은,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 갭으로 뜨는 모습. 그쵸? 여기에서 종가가 퉁 올라와 버리죠. 여기서도 갭으로 퉁 올라와 버리는. 그러니까 이 언저리의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할 거야 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지와 저항을 이야기할 때 세트처럼 붙어 있는 것이 갭이에요. 그리고 지지선, 지지 가격 혹은 그죠? 저항대, 저항 가격, 저항선 다 같은 말이고 또 하나는 갭. 그죠? 갭으로 뛰는. 그러니까 종가가 여기 딱 끝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에 보면 이만큼 뻥 뛰는 모습, 여기 공간이 비어있는 모습을 갭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갭. 이거는 하나의 묶어서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코스닥에서 보면 이 갭자리를 이용해서 이 저항대를 한 번에 시원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는 그 흐름을 봐줘야 돼요. 왜냐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이 저항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순간에 여기에서 보통 이런 모습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가기도 전에 빠졌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속임수들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스닥은 여기를 갭으로 돌파하고 한 2, 3일 안에 어떤 도치형의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급락도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그렇죠. 이러면서 어떤 테스트를 다 마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갭으로 시원하게 뚫고 도치형의 캔들. 이 도치형의 캔들은 자주 나옵니다. 도치. 이 도치는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일단 다 설명드리고, 돛지가 나온 이후에 하락하고 바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그죠? 이 돛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이런 거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돛지형 캔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고서 상승과 하락, 이 둘 중에 방향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 중에 올라가는 돛지는, 그쵸? 위아래 방향을 결정 지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돛지형이 나왔을 때 이익 실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돛지는 이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위로 가는 방향성에서 돛지가 나왔을 때 이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이 돛지를 그냥 상승으로 보면 돼요. 갭으로 보면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이 돛지 이후에 쭉 가던 종목이 돛지 이후에 꺾인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일랜드 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아일랜드 갭, 그러니까 소멸 갭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성골 반전 이름 비슷한 뉘앙스죠. 그래서 갭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을 막 다지던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이런 갭들이 한 번씩 껑충껑충 나오거든요. 빈 구간들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거를 이 구간을 해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가 저항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갭을 한번 마지막에 딱 띄웠을 때 여기를 깨지 않으면 계속 가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갭과 어떤 돛지형의 모습들이 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방향성에 상당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이것들에 대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주간 차트, 코스닥 주간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 주간 차트상 주간 차트상 이거 제가 지워볼게요. 좀 잘못됐는데, 주간 차트상 보면 이런 가격대 위의 가격대를 한번 그려보면, 그렇죠? 대충 한번 러프하게 그려보면 한 요 정도 가격대가 저항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겠고, 이 가격대를 속임수 없이 어떤 테스트 없이 안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에 비중을 실차, 그 다음부터 만약에 방향을 이것이 이 저항대 이후에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정해지면 그때 진짜 주식의 비중을 늘려도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방향은 저항으로서 한번 표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갭 투자라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갭으로 인한 어떤 종목을 한번 보면, 아까 그 고객분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 호텔 신라,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했던 종목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설명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원래 좀 그렇습니다. 애매합니다. 어떤 정확한 어떤 논리나 어떤 딱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언저리 때, 예를 들어서 한번 그어 볼게요. 대충 이 언저리 때 가격대의 이 저항 구간을 주식이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그쵸?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이거를 이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여기만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후에 돛지형의 모습이 나왔죠. 그쵸? 이때가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돛지형의 모습이 나왔을 때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근데 다행히 이 돛지형이라는 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다가 가격을 유지시켜 놓은 거예요. 결론을 못 냈고.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한번 봐야겠죠. 그 가격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가격 다음에 이 갭으로 껑충 올라와 버렸어요. 갭으로. 그러면 이거의 방향은 상승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 갭 공간을 해치지 않는다면 좀 추세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들을 몇 개 좀 많이 들어볼게요. 그러면 좀 저절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 또 한번 보면 여긴 주간 차트, 일간 차트니까 주간 차트를 조금 짧게 해서 볼게요. 주간 차트는 적어도 한 2년, 3년 정도는 깔고 보는 게 좋습니다. 주간 차트 상에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일간 차트로 만약에 본다면, 그쵸? 주간 차트 상에서는 뭐 이런 구간일 거예요. 뭐 대충 요 언저리 이렇게 여러 군데 가격대들이 만나는 선들, 그쵸? 요런 선들. 일간 차트로 보면 요렇게 제가 구간을 정해놨죠.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이 위에 정도를 딱 맞고 빠졌어요. 근데 여기는 이 위에 선을 맞지 않고 중간에 빠지고, 이 세 번째는 위에 선을 뚫는 듯 하지만 바로 흘러내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페일리어와 트랩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항의 어떤 가격대를 이런 식의 속임수들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지금은 다시 이 구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요한 구간이겠죠. 여기에서 앞으로 방향이 어떨지. 사실은 제가 이거는 그 고객들한테도 문자를 보내긴 했었는데, 뭐라고 보냈었냐면, 요때 갭으로 땅 띄었을 때 너무 매수하고 싶었으나 이 당시 때 시장이 좋지 않아서 매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갭으로 한번 땅 뜸과 동시에 도지형의 모습이 나왔죠. 이날 하루 종일 이랬어요. 사실 심리적인 어떤 저항 가격대는 좀 윗단에 있어요. 윗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항 구간을 이 저항 구간을 갭과 함께 도지형의 캔들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갭과 도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책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주식을 해보니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통계를 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확신은 저의 통계인 거예요. 그래서 갭을 띄웠기 때문에 이 다음 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다음 날 역시도 또 갭을 띄우면서 딱 올라갔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 윗단에는 저항 가격이 있고, 이 아랫단에는 갭이 떠 있고, 그쵸?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데, 이 갭자리들을 메꾸지 않고 버티면서, 물론 이 저항 가격대도 뚫고서 나간다면 한번 매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현재 지켜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리는 그냥 저의 논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참고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녹십자 셀, 제가 문자를 이렇게 두 개를 보내드렸었거든요. 요 당시 때 녹십자 셀과 네이버를 상당히 매수하고 싶으나 잠깐 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냈었는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갭으로 땅 떴죠. 이 갭을 한번 그려볼게요. 갭으로, 아이고. 근데 이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저는 해석을 하냐면,
이 앞전에 어떤 가격 저항대 구간을 나는 시원하게 돌파해 버릴 거야 라고 저는 읽혀졌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의 저항대 그리고 그 공간에 갭이 떠 있는데 이 모습을 해치지 않고 반등해서 나간다면 추세적으로 이건 옆에 주간 차트 추세적으로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갭과 어떤 도지 저항대는 좀 세트라고 좀 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갭으로 하면 W게임즈가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W게임즈 언제 갭이 나왔냐? 이렇게 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잘 안 보이죠. 일단 주간 차트로 일단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주간 차트상 보면, 그쵸? 이렇게 볼게요. 일단 주간 차트상 보면 이 앞전에 어떤 저항 가격대를 한번 싹 그어봅니다. 대신에 좀 러프하게 요 정도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상장 이후에 쭉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 이 가격대에서 자꾸 막히는 모습이 나왔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저항 가격들이 좀 견고해지면서 한번 빠지고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도 바로 빠지고 하는데 결국엔 여기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뚫렸다라고 보는데요. 이 당시를 일간 차트로 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여기에 강한 어떠한 그 저항 구간을 한 번에 갭으로 떠버렸어요. 갭으로 완전히 떠버렸기 때문에 원래 갭으로 뜨면 저 같은 경우는 갭이 한 5% 이상 5%한 7% 정도까지의 갭 정도면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갭은 좀 들어가기가 좀 겁납니다. 저 역시도 겁나고. 근데 요 당시 때가 이걸 한번 보면 이 당시 때가 요런 모습이었어요. 요런 모습. 여기에서 갑자기 퉁 이거를 12% 아니 상한 29%가 오른 주식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거의. 그래서 지켜만 봤죠. 근데 요때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는 너무 궁금해서 계속 지켜봤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에 갭을 뜨고 이제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데요. 보통 이 갭 자리에서 샀으면 수익이 얼마 정도 나왔을까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갭도 종가 정도로 한번 해보면 한 25%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갭들은 보통 종가에 매수하는 게 좋아요. 종가에. 그렇죠. 확신을 갖고 한번 매수를 해봤을 때 보통 이렇게 강력한 저항 구간, 특히 이렇게 강력한 가격 저항 구간을 갭으로 떠버릴 때 그때부터 한 20% 정도는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어제 제가 뭐 락앤락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긴 했었죠. 락앤락 역시도 주간 차트 상에서 한번 그 자리를 한번 봐볼게요. 요 정도의 이 러프하게 이런 박스권의 모습을 그렇죠? 갭으로 빵 떠버리고 이 박스권 하단을 이 전고점의 자리를 깨지 않고 쭉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거의 수익은 고점에서 대충 잡아도 30% 정도 넘는 수익이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가 넘어가 버리면 기분 좋게 이익 실현하십시오 라고도 얘기합니다. 끝까지 다 추세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수가 대비 20% 정도 혹은 25% 정도에다가 자동으로 이익 실현을 조건을 걸어두면 자동으로 그냥 팔립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종목으로 한번 보면
최근의 종목은 이제 제가 JW 신약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JW의 신약을 주간 차트 상에 한번 갭자리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앞전에 이런 정도의 자리가 하나 놓여 있죠. 그렇죠? 요 자리에 상당히, 그러니까 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요런 자리. 예, 의미 있는 어떤 저항 가격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밑에도 저항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 자리를 일단 갭으로 빵 떴습니다. 요 날에서 팡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의 중요한 점은 이제부터 여기 아래 하단을 깨지 않는다면 1차 성공,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윗단의 이 자리를 넘어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혹은 만약에 단기 매매를 했던 사람이라면 이 근처 구간에서 팔아도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때에 많은 매물이 쏟아지긴 했어요. 이거를 한번 확대해 보면, 그렇죠. 요 자리가 저항 자리를 올라가자마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항 가격대에서 물량이 쏟아져서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모습도 나오긴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 갭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오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기본적 분석이 끝난 종목들입니다. 지금부터 예제로 말씀드린 종목들은 기본적 분석이 끝났다라는 거는 2017년도, 2018년도까지 이익 성장세의 가속도가 붙어 있는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들로만 예를 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골라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끝난 종목에서 단타를 하더라도 단타를 해야지 실적이 없는 잡주들에서 단타를 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제니까 과거 사례부터 한번 볼게요. 과거 사례들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과거 사례. 일단 이런 지지의 화승인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저항 가격, 제가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원래 제가 말 잘합니다. 말 잘하는데 오늘 좀 어리버리합니다. 이 저항 가격, 이 주간 차트로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더 헷갈리겠네요.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선을 그어놨죠. 요 자리, 요 자리, 그쵸? 요 자리 요렇게 그어진 상황을 쭉 왔다가 부딪히고 몇 번의 급등을 하지만 결국엔 돌파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그냥 실적으로만 봐도 이 당시 때는 돌파할 만큼의 성장이 없었어요. 꺾였었고 이제는 이거를 돌파할 정도만큼의 실적 ROE는 나와요. 하지만 돌파하지는 않았죠. 아직 돌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관찰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주식을 매수하려거든 좀 자제하시길 바라고, 지금 이런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매수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좀 잘 보이죠. 여기에 심리적인 어떤 저항 가격대, 이것을 쭉 빠지고 근처도 못 가서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좀 강하게 올라왔지만 결국엔 실패하는 모습. 그렇죠. 이런 종류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모습들의 예제로 어제 전기차를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가 LNF의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렇죠. 다행히도 오늘 LNF가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LNF
여기에 저항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고생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 오늘 LNF는 엄청난 급락을 보였죠. 포스코 캠텍 역시 마찬가지. 어제 어떤 이 강력한 이 매수세가 있었지만 이 앞전에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했고, 진짜 살려면 이 저항 구간을 뚫고 나중에 높은 자리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예제로서,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가격대를 돌파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과거 사례 실패한 것들을 몇 개만 더 볼까요? 뭐 너무 많죠. 디오 역시도 이 가격대를 못 넘어서고 하락하는 모습. 그렇죠? 근데 이제 돌파하는 걸 한번 봐볼게요. 최근에 만도는 어떤가요? 이 의미 있는 저항대를 빵 뚫어버렸죠. 그렇죠? 이 구간대, 이 구간대라고 하면 이 정도가 되겠죠. 좀 러프하게 잡아 보면 이 정도, 그렇죠? 요거를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가격대에서 1차 테스트 이후에 빠지고 중간에 오지도 못하고 하락하고 거기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 그렇죠?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멋지게 돌파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 근처도 오지 않고 쭉 가버립니다. 하지만 돌파하고 나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약간의 변동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3일에서 5일 정도, 보통 외국의 트레이더들은 보통 3일을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일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제가 아주 좋아하지만 매수는 안 했던 ING생명. ING생명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저항대 구간을 갭처럼 강하게 빵 뚫어버리면서 올라가고 다시 여기를 저항 구간으로 만들어 버린 상태에서 세 번째 다시 또 뚫고, 지금 딱 이 구간이에요. 세 번째 여기를 이 가격대를 뚫을지 안 뚫을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해서 뚫고 가지만 조정을 받아도 이 가격대를 잘 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눌림목 매수다라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여기에 한번 지지를 테스트를 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잘하면 여기도 곧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제가 왜 일간 차트로 봤냐면 주간 차트로는 잘 안 보일까봐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파라다이스 한번 볼까요? 파라다이스는 주간 차트로 한번 봐보세요. 주간 차트로 보면 이 구간에 강한 저항 구간이 있었어요. 이 구간. 일간 차트로 보면 이 구간이었었어요. 이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전 거래량인 요 구간. 이 구간을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면, 요 앞선 구간은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긴 장대 양봉을 가지고. 세 번째 요쪽의 가격 구간에는 며칠의 테스트가 있은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새로운 어떤 구간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지금 요 언저리에서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만 한번 그어보면,
한 이 정도마다의 어떤 고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2만 원대 가격을 돌파하면 2만 3천 원까지는 시원하게 갈 테고 2만 3천 원을 돌파한다면 3만 원까지도 3만 원 근처까지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정도 생각을 하고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엔 같은 경우는 정확히 테스트를 잘 넘어간 종목. 여기에 저항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쵸? 이것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최근에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한번 일간 차트로 좀 자세하게 보면 그어볼게요. 이때의 이 저항 구간 한번 그어볼게요. 이건 좀 대충 그은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심리적 가격대라는 거는 정확한 선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언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선을 그어서 이렇게 뭐 각도 재듯이 하는 방식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과거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 빠지고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하고 이제 쭉 흐르다가 슥 오죠. 이렇게 둥그렇게 왔다가 가는 경우는 그 아주 큰 긴 컵 패턴 모양과 비슷한 이런 모습들이 강하게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들을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 최근의 모습을 이런 모습이었어요. 최근의 모습도 두 가지. 자꾸 여기에 이제 가격대가 쌓였습니다. 여기 쌓이는 모습.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근처 오기 전에 벌써 여기서부터 굳어지더라고요. 몇 번의 테스트가 실패되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서부터는 이 앞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와 버리고 여기서 한 5일 정도의 테스트 이후에 한 번에 다 뚫어버렸어요. 탕탕 하고 긴 꼬리를 잡으면서 좀 흘러내리긴 했지만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다시 간다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 역시도 추가적으로 더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로엔은 뭐 아주 돈 버는 기계같이 벌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을 하죠. 근데 ROE가 성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익은 챙길 수 있겠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무섭지만 한번 매매가 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 종목은 실적은 조금 좋지 않은 하지만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요것들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오늘 꽤 많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거를 저희 회원들 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일부러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거를 일단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 가격대 정도에는 빠지면 이익 실현 그것도 맞아 해버려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요런 가격대를 이런 가격대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 그렇죠? 이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이 가격대를 이 가격대 그쵸? 이 가격대로 시원하게 돌파하고 꼬리 달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는 어떻게 점쟁이처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가격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왔으면 좀 많이 뭉쳐있는 구간들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러프하게 이렇게 대충 한번 그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정도의 심리적인 어떤 저항대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내가 매매를 여기든 여기든 어디서든 해서 들어갔다면, 만약에 딱 뚫렸잖아요. 그죠? 뚫는 순간 저는 한 20% 정도에서 오늘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어떻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절반 정도를 만약에 팔았다면 매수 단가에 손절을 딱 걸어놔야죠. 일단 20% 절반 50% 정도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요 구간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면서 따라가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TCK를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는 저항대 근처에 있는 어떤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것들, TCK 보면 어때요? 이런 가격대에 지금 딱 머물렀다가 딱 깨버렸죠. 그러면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이러한 가격대, 이러한 가격대 구간에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는 그냥 한 번에 올라가 버렸고 거래량을 동반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오늘도 역시 꼬리가 달렸지만 지지하고 있는 모습, 버티는 모습. 그래서 저는 TCK를 사실 어제 혹은 오늘 정도에 매수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포트폴리오가 꽉 차 있어서 신규로 추가를 매수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종목은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버티는지를 보고, 버틴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돈 잘 버는 회사입니다. 기대를 좀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또 삼성물산도 좀 빨리빨리 해보면 이런 가격대가 놓여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가격대. 이곳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봐야겠죠. 이 가격대를 돌파, 지지, 혹은 뭐 어떤 무언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삼성물산이고,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제이준 코스메틱 말씀드렸었죠. 제이준 코스메틱은 어제가 매수하기가 참 좋은 위치가 하나 나왔었고, 여기에 모회사, 그죠? 모회사인 FN 리퍼블릭을 한번 볼게요. FN 리퍼블릭은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에서 보면 여기 이 가격대를 정확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돌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를 돌파를 하는 걸 보고 들어가면 돼요. 돌파가 되는지 한 2, 3일의 여유를 두면서 이런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돌파, 눌리고, 돌파,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종목에 보다 조금 더 진행되어 있는 거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미넨지 여기 모습 어떤가요? 이런 가격대를 돌파하는 시기, 돌파하고 나서 눌렸지만 다시 갔고, 오늘 좀 많이 빠졌죠. 한 3일. 그렇죠?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주간 차트 상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요 정도의 아주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이 가격대를 돌파, 지지 성공, 반등하면 가는 거고, 여기를 헷갈리지, 돌파 못하고 빠지면은 매도를 하는 방향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요 정도 아주 의미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어, 송원산업. 이 모습은 여기에 지금 가격이 저항 구간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렇죠? 비슷하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돌파가 진행되면 따라가 붙으면 되겠죠. 돌파가 안 되면 좀 눌리겠죠. 이 종목 역시도 실적은 좋아요. 근데 제가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쪽인가 이쪽 언저리, 그러니까 요 언저리였을 거예요. 요 언저리. 이때 저한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왔죠.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빠졌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전 앞전 거래 저항 구간에서 빠지고 있는 시기 때, 요 언저리 때 저한테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간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간. 지금에 왔으니 이게 상승한 건 알지만, 요 구간이었다라고 봐보세요. 요 구간. 혹은 요 구간. 앞전에 큰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근데 이런 헤드앤숄더 의미 있는 가격을 돌파하면 상당히 강하게 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첫 번째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빠지고 있는 구간에, 이 구간에서는 매도해야죠. 이 회사의 ROE가 2018년도에도 성장을 하고 순이익의 가속도가 붙어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이 하락이 얼마나 깊을지 모르거든요. 단순하게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이고, 그 다음 기다리는 거죠. 때를 다시 기다렸더니 크게 빠졌지만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해서 거침없이 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현재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이 갭자리를 뚫더니 한 번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이 가격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빠지는지, 혹은 이렇게 빠지는지, 혹은 이렇게 가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조금 더 지켜보고 그 여부 이후에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영화 제목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때 대응과 지금에 와서의 모습은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종목을 매도하는 어떤 시그널을 여쭤보시면 좀 어려워요. 이런 경우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실적이 좋은 것들은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잡주들은 이런 거 차트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매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랑 좀 기분 나쁜 거, LG 디스플레이 많이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아이고,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종목이. 크게 보면 이런 구간에 러프하게 가격대가 존재도 하고, 그쵸? 어, 이런 정도에도 존재하고, 이 아랫단에도 존재하고,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이 종목은 상당히 매수하기 어렵다. 라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만약에, 지금은 빠지고 있어서 매수를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쵸? 이쪽에 물량이 많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을 종목, 또 요것도 있어요. 삼성 SDI도 꽤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일간 차트를 보면 약간 의미 있는 어떤 요런 모습이 나오죠. 요 가격 구간 딱 모여 있어요, 지금. 그쵸? 이것도 저한테 누군가 보유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한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심리적인 가격 저항 구간을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갭으로.
여기를 띄우고 돌파를 했지만 두 번째 날 통과하는 듯 하는데 다시 빠지고 도지형 캔들이 나왔어요. 확대해 보면 확대를 해보면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떤가요? 이 아래는 갭이 존재하고 현재는 도지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구간, 그러니까 가격이 한참 싸우고 있는, 하지만 아래 갭이 있어서 여기를 깨면 다시 빠지겠죠. 하지만 여기를 지탱해 준다면 여기를 잘하면 돌파할 수도 있는, 하지만 지금은 당장 알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슴 졸일 겁니다. 아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의 생각은 신규 매수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이 의미 있는 가격대 돌파 이후에 나중에 사도 됩니다. 이 안에서 싸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갭자리를 해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아주 저도 기대를 좀 하면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위메이드.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주 아닌 종목을 찾다 보니 나온 것이고, 일단 실적은 너무 좋죠, 회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를 러프하게 한번 선을 그어보면 네모나게 한번 그어볼게요. 대충 요 원저리 구간에서부터 이 정도로 대충 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어떤, 이때는, 이 당시 때는 이 자리가 어떤 지지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요 가격대가 지지가 여기로 와서는 저항으로 바뀌어 버린 모습이죠.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나서 매수 여부를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산 인프라, 아이고, 이것도 상당한 실현을 주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것도 한번 주간 차트에서 러프하게 한번 그어 볼게요. 대충 여기서부터 한번 쭉 이 정도 라인대로 한번 그어 볼게요. 그렇죠? 이 가격 구간을 지금 테스트를 여러 번 하고 있죠. 한 번, 두 번, 여기에 작게 몇 번 더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가격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보면, 일간 차트로 한번 크게 보면, 이 구간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여기를 다시 그래서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몰라요. 그쵸?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은 상승의 어떤 틀을 잡았죠. 상승의 어떤 바닥을 다지고 틀을 잡았고, 이 회사의 실적은 2018년도에 좋다.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잘 극복한다면 충분하게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실적과는 무관한, 하지만 자산가치, 지분가치만 높은 그냥 차트로서의 관심주 하나, 넵튠이라는 회사이고, 이 회사도 지금 의미 있는 가격 구간에 왔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정도 가격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넵튠. 그랬을 때 이런 거겠죠. 과거에는 이쪽이 저항의 역할을 했다. 근데 이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갭으로 땅 떴죠. 이거를 한번 갭으로 떴죠.
그러면서 막판에 돛지형의 캔들이 나오고 방향성을 아래로 잡으면서 이 갭을 메꿔버렸습니다. 메꿔버렸고 지금 이 가격을 지금 현재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아마 재미없을 겁니다. 뭐 이거를 이렇게 너무 길게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매매할 때는. 근데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이 가격, 이 저항, 지지되는 구간을 지지를 좀 받는데 여기에서 돛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요거에서 의미를 좀 뒀거든요. 돛지 두 개, 아주 팽팽한 가격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오늘 드디어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나 상방으로 좀 더 갈 거야 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넵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실적의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는 어떤 기대감에 의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지만 차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좀 연습하거나 할 때 보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넵튠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정도의 구간이다 라는 거였고, 얼마 전에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 신라젠을 한번 볼까요? 신라젠도 한번 제가 그어 볼게요. 의미 있는 요 가격 구간, 그리고 이 가격 구간을 돌파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그러면 주식을 언제 매수해야 될지도 좀 힌트가 얻어지실 거예요. 이 가격 때에 많은 물량,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이때 사람들의 심리가 빠지면서 올라올 때 조금씩 물량을 텁니다. 이렇게. 그래서 흐르다가 이 구간을 다시 강하게 돌파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돌파를 하고 여기 와서 몇 번에 부딪히면서 여기에 어떤 다시 가격이, 저항 가격이 또 생겨버렸고, 이 구간을 또 강하게 돌파하고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아직까지는 어떤 고점의 징후가 나오지 않은 모습들. 그래서 이 회사의 맥점은 사실 여기였습니다. 여기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될 수 있고 이 연저리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저희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이 너무 많아요. 이런 종목에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데 차트가 좋아서 매수하는 어떤 예외가 많아지면 한번 크게 물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선을 한번 그어드리면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매수, 매수, 매수.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런 박스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도 팔고, 저희가 동영상에 니콜라스 다비스의 주식의 어떤 철학과 어떤 책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도 역시 유튜브에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 회원과의 어떤 인터뷰에서 느꼈던 거는 손절의 중요성, 그리고 분할 매수의 중요성들, 그리고 작은 수익을 모았을 때 계좌가 플러스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고, 두 번째, 시장의 변화가 중소형주 위주로 불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의미 있는 코스닥의 700포인트 돌파. 하지만 오늘의 돌파는 조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저항 지지를 얘기하면서 왜 조정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한 적어도 3일에서 5일 정도는 돌파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 사실 더 의미 있는 가격대는 700포인트가 아니라 710포인트 돌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지, 아이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들, 그리고 갭이라는 갭의 형태로 뜨는 거, 그리고 도치 캔들, 이것을 활용한 활용해서 매매를 대응하는 방식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심리가 결정짓는 것이다.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마지막이라서 어떤 기술적 분석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잘 안 했었거든요. 좀 대충 했었죠. 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죄송하기도 해서 그랬고, 앞으로는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좀 자세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더 달아볼 생각이고요. 거기에 더해 기본적 분석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ROE만 이야기했던 거를 좀 떠나서 공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보고 캔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까지도 조금 중급 이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좀 기대되긴 합니다. 그래서 주말 잘 쉬시고 니콜라스 다비스 책도 한번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